안내해드릴 거는 사실 모두 궁금해하시는 이 상가부 가격, 그리고 기업안의 사업 구조, 그리고 설계, 그리고 이제 뭐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나 문화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다음에 일정 등 핵심만 간략하게 오늘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 기업안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제가 했던 이 분양 상품 같은 경우는 소매 상품 같다는 비유로 하자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기업안 같은 경우는 저는 공매 상품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존재하는데, 우선 단점 같은 경우는 진행이 매우 느려요. 사실 저희가 이 기업안을 작년 9월 달에 오픈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이고 하다 보니 이 진행 사항이 매우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지상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업무형인데 이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도 보통 전용 면적에서 평균 평수가 29평이에요. 약 한 30평 정도 되는데 사실 규모가 좀 큰 편이죠. 한 실당.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좀 도매 상품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이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합리적인 가격. 이 합리적인 가격 나누는 이 사업 구조인데, 제가 이 설명을 앞서 궁금해하셨던 이 상가 위치별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버 가격을 먼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업 구조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지하 2층에 저희 지하 2층이 사실상 1층이죠. 일반 상가로 치면은 지하 2층 대로변 같은 경우는 약 평당 1,800에서 2,000만 원대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장을 끼고 있는 이 중정에 들어가는 호실들 같은 경우는 약 평당 1,00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약 평당 1,000만 원에서 뭐 1,200, 1,300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평당 1,0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이 앞에 전면에 있는 19호하고 뒤에 있는 14호를 만약에 쳐서 하게 되면은 평당가가 1,500. 그리고 지금 지하 2층 같은 경우 전용률이 52%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투자 상가 전용 50% 대비 상가와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이 안쪽에 있는 중정에 있는 호실들 같은 경우 평당가가 900에서 1,000만 원대예요. 사실 서울 경기권을 떠나서 이 지방까지 해서 이 광장을 끼고 있는 상가가 평당 900만 원, 1,000만 원에 나올 수 있는 상가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뭐 상가 대비하면 사실 2층 상가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대류관에서 보이는 호실들 같은 경우는 1,100에서 1,200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정을 끼고 들어가는 호실 같은 경우는 약 800에서 90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1층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56%예요. 56%.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대류관에 보이는 상가 같은 경우는 약 1,000에서 1,100만 원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정을 끼고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는 약 평균 700만 원, 700만 원. 다른 50% 상가 전용률을 계산했을 때. 근데 요즘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지상 같은 경우도 평당 1,000만 원이 넘죠. 그죠? 그리고 창고도 700만 원이 넘어요. 그죠? 사실 이 안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이 지상보다도 가격이 싸고 창고 가격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가격대로 나올 수 있는 건 이 기업안의 특이한 사업 구조 때문에 있습니다. 저희는 위치 사업이에요. 이 위치 사업이 뭐냐면은 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이 부동산 투자회에서 관리 및 다시 투자를 해서 거기에 생긴 이익금을 다시 투자자한테 배당하는 형식의 사업이 위치 사업입니다. 근데 이 위치 사업 특징이 뭐냐면은 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스크예요, 리스크. 그래서 이 리치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업안 같은 경우는 특이한 사업 구조가 뭐냐면은 이 지산 저희가 임대로 진행했다 10년 뒤에 분양전을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감정평가를 내리고 그걸로 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분양가로 해서 만약에 미분양 발생 시 LH에서 매입 확약 조건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나 LH 못 믿겠다. 10년 뒤에 비싸게 분양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가격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LH에서 나중에 매입하는 조건이 아닌 그 가격 그대로 LH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가격을 사실상 비싸게 할 수가 없어서 시세 대비 매우 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가도 보시면은 이런 도매 가격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사에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 만약 2년 뒤에 미분양이 나면은 이 상가를 또 매입을 해야 돼요. 그 조건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리스크 때문에 사실 비싸게 분양할 수 없는 이런 특이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LH에서 한데 LH에서 분양가가 싸대. 그러면 뭐 싼 게 비지떡이겠지. 사실 그런 얘기 하시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디어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 이 공모사업 특징이 뭐냐면은 우선 시공사도 어느 정도 등급이 돼야지 이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설계, 그다음에 시공평가 능력 여러 가지 점수를 반영해서 가장 높은 사업자가 당선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이 제한이 있더라도 사실상 당선되는 거는 1군 시공사, 그리고 설계회사도 메이저 설계회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림건축에서 설계했습니다. 정림건축.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계 사무소인데 정림건축 같은 경우는 글로벌 회사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 설계한 곳이 청와대 스타필드 하나, 그 다음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인천 국제공항 이런 곳을 설계한 곳에서 이 디어건을 설계했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도 보기에 되게 멋있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림건축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설계 사무소 대비 비용적으로 보면 거의 3, 4배 정도 더 비싸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남 3단 같은 경우는 지산들이 제조용 지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제조용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 같은 경우는 차이가 뭐냐면은 이 상주하는 인구 밀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전용 40평의 이제 제조용이다. 그러면 보통 한 3명에서 5명이 상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 업무용 지산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2.8평당 1명씩 잡으면은 보통 전용 면적 40평 기준에 13명에서 15명 정도가 상주를 해요. 그래서 이 기업원 같은 경우는 면적 대비 보면은 이 지산에는 약 3,600명 정도의 근로자가 상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층, 3층에 들어가는 근로자 기관에 약 700명의 수강생이 이용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유동인구, 상주인구 다 합해서 약 4,300명이 상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형 지산 상가 특징을 보면은 많이들 이용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특징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점심시간, 한정된 시간 내에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뭐 아침하고 저녁은 집에서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점심은 회사에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11시 반 정도 되면은 일단은 식당이 다 꽉 차요. 식당이 꽉 차고, 그리고 웨이팅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 한정된 점심시간 내에서 빨리 먹고 빨리 쉬고 싶으니까 내가 오늘 뭘 먹어야지가 아니라 빈 곳을 찾아다니면서 대여야 돼요. 그러다 서로 마주치기도 하고. 그리고 한 12시 한 10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커피숍이 꽉 차요. 무슨 맛집도 아닌데 웨이팅 걸리고 앉을 자리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 지식사업에서 업무형 상가 같은 경우는 이 테이블 개수와 이 회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 15평짜리 이 상가에 주방 빼고 카운터 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홀을 쓸 수 있는 건 10평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 테이블은 4인 테이블 5개 배치하고 2인 테이블 1개 배치하면 홀을 찼을 때 약 22명이 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이 테이블 회전을 3번 한다고 치면은 객단가 10,000원 잡았을 때 약 66만 원이라는 점심에 매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똑같은 면적을 15평을 둬서 전용 30평을 쓰게 되면은 이미 주방하고 그 다음에 뭐 카운터 이런 거 뺐기 때문에 나머지 면적을 다 테이블 배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4인 테이블 17개, 2인 테이블 1개에서 약 70명 정도가 착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테이블 회전을 3번 하게 되면은 객단가 많을 때 약 210만 원이나 240만 원이나 매출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수는 2배 늘었는데 그래서 매출이 2배 늘는 게 아니라 약 3.2배의 매출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하상가의 단점이 뭘까요? 단점. 보통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주말에 이제 장사를 못한다. 아니면은 뭐 저녁 장사가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선 저희는 주거시설이 행복주택이 약 194세대가 들어가요. 그래서 주말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행복주택 194세대를 위해서 여기 주말이 뭐 장사가 정말 잘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이 지상상가를 분양하면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런 걸 우려했어요. 지상상가 정말 장사 못해서 좀 힘들지 않아요? 여기저기 장사하시는 임차인 대표님한테 물어봤더니 대표님들이 하시는 말들이 자기는 여기 주말을 평일처럼 5일을 장사를 하고 남들 직장인처럼 쉴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그리고 지금 여기 기어방 같은 경우는 지산에 들어가는 상가가 아니에요. 복합센터에 들어가는 상업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산뿐만 아니라 이 근로자복지관, 그다음에 성남시 문화복합센터 등등이 기타 등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저녁 장사도 돼요. 자, 근로자복지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우선 근로자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떤 게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게 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달부터 9월달까지 순차적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설비가 들어가지 않는 강의 관련해서 이런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제빵이라든지 이런 설비 시설이 들어가는 경우는 최후 9월달 마지막에 9월에서 9월달에 다 입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북카페가 있어요. 북카페. 이 북카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은 별도의 제약 없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뭐 학생들 같은 경우 커피숍에 노트북 들고 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노트북 들고 와서 개인 업무 보고 또 이제 미팅도 하고 하잖아요. 이 북카페 같은 경우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을 하면서 개인 업무 공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북카페라고 해서 커피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뭔가 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커피숍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내가 가진 면적에서 내가 장사를 하는데 지금 테이블 회전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테이크 대회 가서 북카페에서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커피숍을 창업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헬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근로자복지관에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자들 같은 경우. 근로자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대강당 같은 경우는 최대 150명까지 착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대관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기업체들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해서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요. 2시간에 6만 원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미나나 각종 열리고 나서 그럼 이 사람들도 사실 뭐 하고 나면은 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커피라도 한잔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상당히 굉장히 큰 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노래 교실도 있고 에어로빅, 그다음에 요가, 뭐 제빵, 바리스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탁구도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성남시 시민 같은 경우는 일정 비용을 내야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같은 경우 수강 신청을 하면. 자,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전에 이 디어건 같은 경우는 저녁 강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간반, 야간반이 나뉘는데 야간반이 강의 수도 많고 인원도 많아요. 그래서 야간반 같은 경우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강의 전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강의 시간이 길어지고 나가면서 우리 주차요금이 발생하면 커피라도 하나 테이크 사다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 상가의 매출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디어반 같은 경우는 사실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이 저녁 시간에도 굉장히 장사가 활발히 되는 상권이고, 사실 투자자들보다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창업하시는 실수자분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여기서는 판매하고 그런 행위보다 이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특이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성남시 복합문화센터가 있어요. 이 성남시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근로자 복지관처럼 기존에 있던 게 아니에요. 이 성남시에서 새로 기획해서 새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임차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4층을 매입해서 매입해서. 그 얘기는 몇 년간 있다 어디로 입전하고 그런 게 아니, 이 아이파크 기업 안에 계속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기획 중이기 때문에 아직 공지는 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기획하는 내용은 일반 시민들을 다 이용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이 MZ 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근로자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강의라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이용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컨셉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기업안의 설계 특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어방 같은 경우는 정립건축에서 설계했어요. 그래서 모양만 예쁜 게 아니라 여기 상주하는 근무자들 아니면은 이 상가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매출이 오를 수 있는 설계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단차가 있어요. 단차가 아니라 이제 레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이 단차를 이용해서 입체 보험료에서 한 번에 이동할 수가 있어요. 지하 2층부터 2층까지. 그리고 이 구분이 돼 있어요. 업무용 지상, 그 다음에 주거 행복주택, 그 다음에 지원시설, 근로자복지관, 그 다음에 상업시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사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는 전부 다 이 보행용, 이 광장, 중정적으로 보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 상가도 보면은 되게 특이한 게 아웃도어 설계라 그래가지고 이 상가 내부 쪽으로 해서는 출입문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사를 근무하더라도 이 상가를 이용하려면은 이 광장 쪽, 이 중정 쪽으로 나오면 모든 상가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이 중정이나 이 광장 쪽으로 보면은 이 기둥으로 돼가지고 위에 천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회랑이라고 해요, 회랑. 그래서 이체 회랑이라고 하는데, 지금 중정으로 돼 있어서 내부 상가가 아니고 자연광도 들어오고 사실 굉장히 쾌적하잖아요. 근데 다시 만약에 이렇게 다 뚫려 있으면 비와 눈이 왔을 때는 이동하기 굉장히 불편하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안에서 자유롭게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상가 같은 경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1층에 보면은 이 전면부 쪽에서 지금 임차 의뢰에 들어오는 게 병원, 그리고 은행 두 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임대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분양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차후로 이제 좀 조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뭐 은행, 그 다음에 법무사, 세무사, 그 다음에 병원, 그리고 뭐 편의점, 그리고 커피숍, 이런 것들이 사실 문구점도 있겠죠. 네, 대형ban크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들어오고 나면은 사실상 호실이 많지가 않아요. 한 20개 호실 정도가 여기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저희가 여기서 유동인구, 상주인구 포함해서 약 4,300명 정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내려와서 식사를 하면 매우 혼잡할 거예요. 매우. 네. 그래서 기업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투자자분들보다도 여기서 창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실수자분들. 그런 분들, 대표님, 뭐 지인분들이나 정말 가까운 분들, 그런 분들한테 소개해 주시면 정말 괜찮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지금 상가 의향표를 받고 있는데, 정말 특이한 게 보통 제가 이제 다른 데 이제 상가를 분양하다 보면은 이 투자자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여기 디어방 같은 경우는 70%가 다 실수자분들. 70%. 자, 그러면은 여기 종합복지관도 들어오고 문화센터도 들어오고, 그래서 뭐 이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장사도 잘 되고 좋다고 하는데, 여기 지산에 입주하는 기업체 오너들은, 아니면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체 뭐가 좋아? 그죠? 자, 우선 쾌적한 업무 환경이 있어요. 지금 여기 설계 도면을 보면은 곳곳에 작고 큰 이 라운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원복지가 있어요. 직원복지. 예를 들어서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시간도 절약해서 운동, 뭐 헬스도 할 수 있고, 요가도 할 수 있고, 탁구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자기 개발을 해서 어학 연수를 해서 뭐 중국어도 배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무료로. 어디 이동하지 않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요가나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하는데 뭐 기존의 비용이 5만 원에서 10만 원든 약 20만 원든 지출이 되고 있다면 사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정해진 월급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월급이 어떻게 보면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될 때 오르는 효과라고 보고 있어요. 직원들 복지 굉장히 좋죠. 자, 그러면은 직원들 복지가 되면은 기업체 오너들 같은 경우 뭐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직원들 복지가 좋으면 그만큼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역량 있는 인재로 인해서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커뮤니티 시설이 많은 게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파트가 됐든 아니면 타 지산이 됐든 이런 뭐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관리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관리비가. 그죠? 이게 하나의 단점이죠. 근데 이 기업안 같은 경우는 이 커뮤니티 시설이 시에서 운영을 해요. 시에서. 그죠?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관리비도 저렴한데 이런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제가 오늘 전달드리는 내용은 사업 설명에서 여기까지인데 지금 디어방 같은 경우, 지상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례가 없어요. 이런 시설이 들어온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의향서 기준에서 오늘까지 마감을 하는 거예요. 마감을 하고 9월 2일, 3일부터 이제 호실 배정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은 대형 형태 업체들이 저희가 어느 정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고 그런 업체들이 의향서들이 사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자자분들보다 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의향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기업안 같은 경우는 대표님을 정말 오래 알고 계시는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창업을 해서 하셔야 되는 것들 꼭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대표님과 기업안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